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썸네일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시고 이놈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고 나면 그때서야 불나방처럼 지금도 더 갑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 하지만 주식은 그 시기를 놓치면 가지 않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를 텔레그램에서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제가 텔레그램에서 현대차를 계속 쓸어 담으라고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 소식을 한번 볼게요. 제네시스 G90이 BMW i4를 누르고 미국 모터 트렌드 올해의 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나왔던 때는 11월이에요. 11월. 지금은 이제 1월입니다. 자, 올해의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를 수상했어요. 자, 2023년 올해의 차에 G90이 이 제네시스죠. 자, 선정됐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는 여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네시스는 한국의 현대차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말고도 제가 오늘 해드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요거 자, 정의선 회장 2023년 모터 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 중에 1위를 차지했대요. 자, 일론 머스크는 고작 42위입니다. 요 테슬라죠. 그래서 요 모터 트렌드가 지금 올해의 차로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탁 뽑고 올해의 파워리스트로 1등을 이 정의선 회장님을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엄청난 사실은 이 기업의 가치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가만 보시죠. 하지만 주가는 곧 반영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 모터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자, 이거는 모터 트렌드는 뭐 한국에서 그냥 무슨 잡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023년이니까 거의 뭐 70년 가까이죠. 계속해서 이 자동차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이제 언론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카앤드라이버라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모터 트렌드 요 양대 산맥이라 그래요. 여기서 어떤 좋은 차도 뽑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리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그런 이제 잡지사예요. 자, 그래가지고 매년 12월에 올해의 자동차, 올해의 트럭, 올해의 SUV, 올해의 파워리스트 이런 것들을 매년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베스트 드라이버 카 뭐 이런 시상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런 게 다 이 모터 트렌드가 뭔지를 알아야 이 모터 트렌드가 파워리스트를 했는데 1위다. 그러면 사실 모터 트렌드가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이름도 없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앙일보가 뭐 발간한 잡지 뭐 지금까지 살아나온 그러면 이제 공신력 있잖아요. 근데 뭐 세계 창조일보 이런 것들 다르단 말이에요. 힘이. 중앙일보에서 1등을 치면 방송에도 JTBC 방송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MBC 방송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요 모터 트렌드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어판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작년 11월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걸 보려면 영어로 봐야 되는데 왜 종료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구글이 다 번역해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이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가 BMW 누르고 올해의 차를 수상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지만 뭐 무슨 이유로 했는지도 알아야죠. 디자인, 기술, 다양한 편의 품목, 퀄팅 가죽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기술 요소, 탑승객이 보고 만지는 경험하는 세심한 배려, 높은 완성도와 함께 타사가 가질 수 없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럭셔리 세단의 상식을 뒤집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2019년 제네시스 G70이 수상을 했죠. 자, 그런데 G70도 2022년 또 이름을 올리고 아이오닉 5도 전기차 최초로 올해 SUV에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돌풍이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돌풍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현대차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 현대차가 사실 미국에는 그렇죠. 현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미국에서 현대차라는 놈이 전기차 2위를 하고 테슬라를 위협할 수도 있겠네.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요 현대가 뭘까 대체 그러는 거예요. 전기차 하면 테슬라밖에 몰랐는데 왜 GM이나 포드 이런 쪽은 아직 전기차를 만들기에는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테슬라가 만들면서 세계 1등 시장을 먹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요 놈의 현대차는 대체 뭘까?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을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 중에 전기차를 실제로 이렇게 팔아 제끼는 회사는 우리 현대차밖에 없어요. GM 포드도 아직 그렇게 전기차를 못 팔아내고 있고 이제 준비 단계예요. 자, 그리고 저기 그 일본의 1등 도요타 있잖아요. 도요타.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아직 전기차를 제대로 넘어가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굉장히 또 기술력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카에 집중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시간을 놓쳤어요. 그들은. 원래 일본이 그래요. 좀 변화를 좀 싫어하고 그냥 꾸준히 장인 정신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혁신을 굉장히 좋아하죠.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파워리스트 50인 중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왜 차지를 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유. 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42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정의선 회장을 1위를 줬는가? 그것이 또 중요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정말 이 기업 가치의 원동력이 돼요. 어떤 기업 총수가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희 이후에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희의 반도체 이후에 정의선의 자동차를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정의선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모터 트렌드는 정 회장이 갖고 있는 미래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높이 봤어요. 또한 이 미래 계획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배려가 숨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와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고 자동차 업체 CEO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GM 회장이 또 2위가 됐어요. GM 회장 2위가 됐는데 GM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포드보다는 GM이 약간 더 빠릅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정말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결국은 이런 전기차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시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지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해줘서 사실은 고맙다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팔아줘서 고맙다. 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이 새로운 개발에 매진하고 더 좋은 품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쓰고 기업이 돈을 쓰고 이런 것들도 다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신차도 지금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 신차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냥 기업의 어떤 오너는 항상 창조성을 갖고 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노력,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더 새로운 세상을 위한 어떤 그런 계속 뭐 새로운 게 개발되고 이런 것들을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죠. 그것을 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이런 좀 소식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모터 트렌드는 자, 요거 이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함께 볼게요. 그런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주봉 한번 더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 모터 트렌드는 현실적이면서도 친근한 혁신가이자 비저널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전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 주가가 뭐 여기 있고 그러니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현대차 비실비실하고 뭐 이러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차는 2020년도 이후에 새로운 기업이 됐고 2022년도 이후에 또 새로운 기업이 됐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2020년이 될 때는 이 현대차가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준비하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였어요. 자, 하지만 2022년도가 지나면서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이름을 떨치고 중동 시장과 인도 시장, 아세안 시장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현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좋은 차를 팔고 편한 차를 팔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싼 차를 팔고 가성비 같은 소리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영업이익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2%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8%가 넘어요. 이게 얼만큼 사실은 주가가 4배를 더 올라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차가 정말 좋은 기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정의선 회장이 그리는 큰 그림은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망라돼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같이 가고 저기 사우디에도 공장 짓고 미국의 저 바이든과도 독대도 하고 바이든과 어떻게 기업 회장이 독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재용 말고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현대차 자동차 회사의 어떤 오너를 미국에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떻게 바이든하고 정의선 회장님하고 독대를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자, 모빌리티 솔루션을 아우르는 스마트 시티까지 망라돼 있다. 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 의사소통 등에 기반해 담대한 도전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 자, 극찬도 했대요. 장애 홈런을 막 날리고 있대요.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가 디자인, 품질, 가격, 경쟁자들이 맞서기 어려워지고 있다. 자,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시작했다면 현대차는 좋은 사람들이 진짜로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건 명품이에요. 테슬라는. 하지만 현대차는 명품이라기보다는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이 살 수 있게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자,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시설을 설립해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협력에서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말 좋은 얘기가 많아요. 자,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를 선보이고 요 강한 인상을 남긴대요.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 이 말이 예전에 뭐 테슬라의 대항마, 뭐 리비안, 루시드가 아니에요. 정말로 대항마는 현대차입니다. 자, 사상 처음 원래는 이제 작년에도 잘했어요. 그게 글로벌 5위였어요. 근데 그것에서 두 단계를 또 합병해가지고 스텔란티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GM, 스텔란티스 얘네들보다 차를 더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이렇게 판 것이 북미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잘 팔려서 그 뭐 아시아 시장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중국을 좀 제외하고는 아시아도 뭐 조금 하지만 결국은 북미 유럽 잘 팔아서 전 세계 3위까지 갔어요. 자, 이제 중동 시장, 인도 시장. 이야, 저는 이 글로벌 판매 3위가 1위로 가는 그냥 이 계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중동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같으면 한 가족에서 여자들이 이 옛날에 뭐 모포 같은 거 얼굴에 덮어쓰고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빈살만이가 여자들 이거 풀어라. 경제활동해라. 차 타고 다녀라.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지러 가잖아요. 차 필요하다. 근데 왜 빈살만이가 이 현대차 공장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줬겠습니까? 좋은 차를 싸게 팔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탈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차는 비쌌어요. 자, 벤츠나 뭐 벤츠 차 잘 만들죠. BMW 차 잘 만들죠. 하지만 현대차도 그만큼 잘 만들어요. 뭐 얼마 현대차 제네시스 절대로 외국에 있는 그런 차들이랑 안 뒤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제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비싼 게 그들이에요. 왜? 그들은 디자이너 가격이 굉장히 커요. 이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로열티가 부여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정말 합리적으로 가격이 정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이런 데서도 야 유럽 이런 데서 좋은 차 가져와봐야 비싸기만 하고 저놈들 뭐 우리 석유나 내놓으라 그러지 맨날 그러니까 한국의 이 지금 중동 시장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얼마나 유럽이랑 미국을 싫어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인도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랬잖아요. 인도가 어떤 나라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 이거 해가지고 탄소 저감 해가지고 탄소를 만들지 말라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공표를 했어요. 근데 인도가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지금까지 공기 오염 시킨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우리 개발하려니까 니들 뭐 이거는 개발을 막는 거지 돈 달라는 거 아니냐 결국 탄소 배출권 사가지고 아니면 이런 철강산업 굴뚝산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니들은 선진국 돼서 디자인 팔아먹고 좋은 첨단 제품 팔아먹는데 우리는 굴뚝산업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재생 안 할랍니다. 우리 2030년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그래버리는 게 인도예요. 유럽, 미국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우리 현대차, 우리 한국은 인도한테 그렇습니까? 뭐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이게 정말 사실은 이 전 세계의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훌륭해요. 드라마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케이팝 뭐 영화 이런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가 훌륭한데 사실 이 정치적으로 나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없어요.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역사적인 여기가 좀 문제인데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중일은 아무리 역사가 안 좋아도 서로 팔고 서로 사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가 안 좋아서 뭐 서로 안산이 많이 해도 결국은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은 엄청 또 갖다 팔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로 나가보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많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유럽. 얼마나 강요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시장, 중동 시장을 이 현대차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예전에 제가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 어떤 거냐면 명함을 내밀려고 했지만 그 명함 쓰는 돈이 무지막지예요. 명함을 홍보하는 거, 전 세계에다가 현대를 홍보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뉴욕에 있는 굉장히 그 월스트리트 같은 데다 간판 걸고 홍보해야 되죠. 홍보비가 어마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차가 팔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유럽이랑 미국 시장은 가장 최고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종주국이잖아요. 자동차에 포드 막 이런 미국의 본고장 포드 저기 유럽 폭스바겐 이런 본고장에서 지금 계속 엄청난 성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인도뿐 아니라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현대차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시면 역대 1위를 보면 짐 팔리 포드 CEO 2021년도에 미국의 운전자들 뭐예요 이거는 자 뭐 그에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선정이 된대요. 일론 머스크가 2017년 자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2017년에 이 일론 머스크 CEO가 17년에 여기에 역대 1위가 되고 난 다음에 2017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죠. 한국
야, 현대차도 이렇게 가지 말란 법 있나요? 이미 현대차가 정말 지금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어디에요? 여기 있어요. 현대차는 30만 원을 넘어 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 채용을 이제 10년 만에 늘린다 그래요. 하반기까지. 이런 시기에서도 올해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하는데 생산직을 저렇게 700명이나 늘린다, 900명 늘린다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에요? 아마존, 뭐 메타 이런 데서 막 1000명씩 지금 감원한다 그러잖아요. 1000명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이게 이슈예요. 그게 사실은 왜 그 큰 대기업들이, 그 큰 글로벌 기업들이 그 인력을 유지를 못해갖고 1000명이나 감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차는 뭡니까? 지금 1000명을 늘린다 그래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도저히 안 되겠다. 1000명을 늘리겠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시그널 하나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채용을 늘린다고 했을 때 그 업종은 그 한 해를 쓸고 나갑니다. 다 계획이 돼 있고 한 해를 다 이미 얼마를 팔지 그리고 앞으로 3년을 얼마를 팔지 다 계획을 해놓고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기업 쪽에서 그런 인사관리 쪽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때요? 한 명을 고용해갖고 돈을 주려고 하잖아요. 임금을. 그럼 기업에 그 임금의 4배 이상의 가치를 이 산식으로 적어가지고 이 한 명을 뽑는 것을 회장님한테 뭐 회장은 아니겠죠. 뭐 직속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본부장이든 뭐 해갖고 이 허가를 받아야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국가랑 또 이런 것도 있죠.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1000명 뽑아달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국에 그런 부탁할 윤통령은 아니겠죠.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뽑는 이유도 자 2023년은 정말 이거 현대차를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해가지고 보세요. 월봉상 이 예전에 현대차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여기 있는 매물대를 이거 소화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크게 보세요, 기업을. 이거 지금 황금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연봉상, 월봉상.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거 딱 바닥 잡고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걸 뚫고 올라간다니까요, 여기를.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요. 20 한 3, 4만 원 구간을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여기서 뭐 팔지 마세요. 고점 맞았다고. 이거 뚫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차를 이렇게 외치는 유튜버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뭐 따라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외치시는 분들 많지만 저도 삼성전자 참 좋아합니다. 올해 말 되면 좋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지만 저는 현대차는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현대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